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하나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카를 이용했다. 네. 이러한 관련 수사와 내용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또 그것이 공익 제보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지금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법카 사용과 관련한 수사팀을 전면적으로 꾸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이정석 2차장 검사가 팀장이고 형사6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 범죄수사부 이 세 개의 부를 다 동원을 해서 지금 팀을 꾸렸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공수사부가 맡아야 될 새로운 어떤 그런 롤이 바로 법카, 이재명이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거나 혹은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묵인했다라는 그런 범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벌써 시작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텐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어떤 단계였냐면 바로 검찰이 배소현 당시 5급 공무원이 선거법상 그러니까 왜 그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식사를 같이 김혜경 하고 씨가 법카를 사용한 경선 당시에 경선 당시에 그 사용한 혐의로서 지금 집행유예 징역 6개월인가요? 하고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의 부인들하고 종로에서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게 한 10여만 원인데요. 그렇죠. 이재명은 그 7만 원 가지고 자기 먹은 거 빼면은 7만 원 가지고 이렇게 선거법에 얽어맨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소연이가 받았고 그 공범으로 김혜경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는 공범인 2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 기소해서 재판을 한 건 당시에 경찰이 이재명은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경찰이 수사를 적당히 한 거예요.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카 사용과 이재명이 관련성에 대해서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만 이제 공범 관계고 실제로 재판을 연 건 배소연만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결과를 딱 지켜본 공익제보자 A씨가 8월 20일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언론에 이 청담동에 일제 샴푸를 사서 이재명한테 전달을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같이 샌드위치를 사다 놓고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 과일도 챙겨놨고 과일도 김혜경이 직접 관사에 넣으면 집으로 갖다 배달하고 이런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당시에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겁니다. 8월 달에 공익신고를 한 건가요? 공익신고를 했죠. 공익제보를 그리고 지금 아마 전현희가 계속 있었으면 그것도 뭉갰을 텐데 전현희는 6월 달에 임기가 마무리됐고요. 8월 20일 날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바로 최근 들어서 대검에 이것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대검이 그것을 아마도 수원지검에 지금 이송을 한 것 같고요. 수원지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를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원지검이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상과 관련해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배소연과 관련해서 아직 공범 김혜경과 관련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공범인 배소연이 이렇게 징역 10월을 받았으니까 공범인 김혜경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추가 수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의 배임 혐의, 즉 이 선거법상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법카를 유용함으로써. 법카를 2천만 원인가 쓴 걸로 지금 경찰 조사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도.
초밥, 소고기, 뭐 샌드위치, 제사 비용. 예, 제사 비용 이런 것들을 지금 2천만 원이나 쓴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9곳의 음식점과 그런 가게들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서 2천만 원인 걸 밝혀냈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수익이 돌아간 건 김혜경 부부지니까 당연히 김혜경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재명의 법화 관련 혐의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연루만이 아니라 국고 손실죄까지 지금 수사에 착수가 들어가면 국고 손실죄는 액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배세연의 그런 월급까지 다 합치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5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어떤 지금 범죄로서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 A씨 이른바 배소연 씨 밑에서 일했던 의전 담당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네, 7급으로. 예. 그 사람이 공익 이렇게 제보를 신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공익 제보 내용 중에는 이 대표가 그런 법카 사용,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도 횡령의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김혜경 씨라든가 또 배소연 씨 이런 사람들이 법카 사용을 알고도 모를 리가 없다. 그걸 무기는 것 아니냐. 교사.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횡령, 예. 교사. 예. 이 두 가지 혐의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수사도 보면은 물론 뭐 지난번은 선거법 그 위반 사건이 공소시효 때문에 그것만 지금 처리를 한 건데 그 당시에도 이제 법카 사용에 대한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법카, 김혜경의 법카 사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법카. 그러니까 이 공익신고자 A씨가 도청 관사 거기다가 뭐 과일 같은 것도 사다 놓고 또 휴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식사 수발. 아, 그렇죠. 수라상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수라상. 예. 수라상 그런 것도 다 챙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 공익신고자 그 당시 공무원이니까 나와서 사적인 대화도 좀 하고 관심도 표명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아,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날 그렇죠. 법카를 쓰면은 평일 날 가서 일요일은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깡을 했죠. 깡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었다. 그런 인지했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과 직접 이렇게 그 부딪힌 적도 많고 그런데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 사용 자체의 어떤 주체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제보자 A 씨의 지금 주장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옷 세탁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생활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 법카로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는 최종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법카도 여러 군데 뭐 7개인가 8개 부서에 법카를 가져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법카 사용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뭐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그걸 확인하면서 결제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청렴 무슨 천국 부패지옥이라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국가의 그런 이 공무에 쓰여야 될 돈을 자기가 자신의 사적 용도로 그렇게 쓴 것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는 내가 모든 지금의 어떤 선출직도 다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에서 무죄 판결 나오고 무죄 혐의 나온 것을 왜 검찰에서 어거지로 수사하느냐. 이것도 더 일종의 탄압 수사다, 뭐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뻔뻔스럽기가 그게 없는 게 이제 그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송영길 지금 그 전 대표도 국회 앞에서 무릎 꿇고 지금 시위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뭐 어떤 시위냐면 이제 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오면 나 거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역으로 자신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윤관석부터 전부 다 지금 다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난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금 이제는 압수수색 거부하겠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이 사건 공익 제보자인 A 씨가 모든 녹취록을 다 갖고 있고 또 자신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황과 그것들을 전부 다 재판이 열리면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하는데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19일이에요. 지금 19일에 국감장에 이 A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19일이 대단한 날이구나 이제. 네. 국감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증언도 해야 되고 다 생방송으로 다 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이 A씨가 나온 건 전부 다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름도 지금 A씨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A씨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가 이제 증인 채택에 합의를 보잖아요. 합의를 봐준 거예요. 여당 간사가. 이 A씨가 그 A씨인지 모르고. 그랬다가 지금 알게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것을 제안한 의원이 철회하지 아니하면 강행한다. 라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19일날 진짜 A씨가 나올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나 이제 나서겠다. 당당하게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A씨도 이 공익제보를 하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친명, 그러니까 개딸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해갖고 뭐 집을 옮겨 다니고 어쩔 수 뭐 없이 그냥. 빚을 져서 집을 옮겨 다니고 또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예. 그래서 원래 공익제보자가 그렇게 되면 바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구조금을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6개월을 묵살한 거예요. 원래 전현희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신청을 하면 90일 이내로 그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90일 이내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전현희 나간 다음에 바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짜 정당하게 이 지급을 해줘야 될 걸 이 권익위원장이 그거를 못하겠다라고 지금 결론이 난 거죠. 이 수원지검에서 법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카 사용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명백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도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자신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하보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얼만큼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밝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건 증거와 증인이 뚜렷이 있는 사건이라 시작이 되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금방 끝나야 되고요. 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